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친절 뇌생남부터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외교안보 전문기자 경력 18년, 바다가 고민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친톡이 선택한 남자 왕선택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왕친절, 왕유쾌, 왕선택입니다. 어허. 벌써 이 멘트에 적응을 하셨어요. 그럼요.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분이시죠. 정대진 센터장님 소개합니다. 왕시성을 못 붙여도 친절하겠습니다. 정대진입니다. 오늘 좀 약하다. 그렇죠. 항상 센 게 많이 나와서 오늘 좀 약하네. 생각 안 하고 오셨죠? 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멤버가 있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친절하지 않다. 그럼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틴톡. 두 분 괜찮으세요? 한 2주 안 듣고 편안했는데 그렇죠. 네, 다시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이 시작됐군요. 저는 들을 때마다 기억이 좋아서 그런지 네.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반갑다고요? 오, 몰아드리면 되겠네. 왕선택은 좋아하지만 노친톡의 생각은 또 그런지. 궁금하네요. 모두 오랜만에 뵙네요. 다들 저 보고 싶으셨죠? 그 맘 다 알아요. 후훗. 웃기고 있네. 뭐가 오랜만이야. 설득집에 나와서 여러 사람 속 다 뒤집어 놓고 그만 다 알아요? 그래, 네가 알아잖아. 맞잖아. 아니죠. 알아는 알아고 저 노친톡은 노친톡이죠. 형주씨 때문에 제 속이 산다타. 모두 킹정. 이거 봐. 무슨 드라마의 아내 유혹도 아니고 알아맞잖아요. 설득집 유행어 또 미는 거 봐, 박사님. 얘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요, 킹정? 킹정. 제가 킹정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킹하고 왕하고는 통하거든요. 그렇죠. 왕킹, 킹왕짱. 킹정. 노친톡 할 때 벌써 믿으려면 어떡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가뿐하게 시작해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두 MC들과 두 전문가님 모두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봅시다. 네, 맞습니다. 오늘 친톡 주제 공개는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저요. 네? 빨리. 근데 2주 쉬었으니까 설 연휴 아. 특집 때 제가 좀 휴가를 좀 길게 갔다 왔으니까 또 이렇게 또 존재감 가시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두훗. 오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안 놀라면 어떡하려고? 놀라세요. 백마탄 왕자님이신데? 누구시지 저분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설마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저 사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달달달달 말 달리자. 누구세요? 이게 뭐야? 세상에. 대역이 아닙니다. 대역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째 놀랐어요. 네. 아니 저렇게 수준급이라고요? 근데 백마가 좀 힘들어 보여. 말이 힘이 좋죠?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누구시죠? 오, 세상에. 와, 저게 어딥니까? 근데 멋있긴 멋있다. 요 장면만 보면요. 1, 2, 3, 4, 5.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저기 리설트신가요? 어머머머. 설마 뒤에? 어머, 정 박사님 오늘 제대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저 저런 귀한 장면을. 세상에. 마치 북한을 지키는 백마 오남매 막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와. 그게 2월 1일 날 네. 그 북한 그 관영 매체 거기에 이제 소개된 기록 영화예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 작년을 돌아보고 기록 영화. 칭송하는 이제 기록 영화죠. 일종의 홍보물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2021년 동안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과시하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이렇게 사진들은 봤는데 맞아요. 승마를 하는 거. 그것도 그냥 대충 그냥 말 타고 그냥 사진 찍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전력 질주. 전력 질주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수준급으로 진짜 승마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도 놀랐는데 북한 주민들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면모를 또 봤겠죠 또. 네. 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말을 잘 타는 줄 전혀 몰랐어요. 살가기를 확 한 게 비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승마를 해서 살이 빠졌는지 아니면 승마를 하기 위해 살을 뺐는지 네. 그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타는 모습을 좀 CG 아닌 거죠? 그렇죠. 리얼이구나. 영상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5명이 등장을 했거든요. 저 아까 봤어요. 리설트 씨.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백마를 탄 사람들, 이분들 전부 다 북한에서 정말 한다 하는 최고 실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굽니까? 5명이죠. 5명이면 김정은 위원장 빼고 말씀하신 리설주 여사 빼고 이제 나머지 3명인데 3명은 뭐 거의 분명합니다. 조용원 조선노동당 상무위원 겸 조직 담당 비서, 정책 부분과 당 전체 조직 부분을 조언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고, 그리고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 국가와 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선전선동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여정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네. 이 5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북한에서 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북한은 유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실세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김정은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권력을 가질 수 없다가 기본 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세들이라는 표현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이 많은 분신들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일명 혈통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혈통 마케팅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달리는 장면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백두산과 백마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일단은 굉장히 커요. 백마는 이제 하얀색, 백두산도 하얀색, 신성함을 상징하겠죠. 그 다음에 말이니까 강한 힘, 활력을 또 상징하고 있고요. 백두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그래서 또 승리, 또 외부의 어떤 탄압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을 하죠. 여기서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이런 사람들이 다 백두산에서 태어났거나 백두산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설을 다시 계속 상기시키면서 나도 바로 그 사람의 후계자다, 그 사람의 아들이고 그 사람의 손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 6일 그리고 7일에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참석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죠. 참석 안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최고인민회의 뭐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늘 국회 열릴 때마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뭐 연설을 하거나 일이 있어야 이제 가는 건데, 뭐 그것처럼 안 가도 이제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제 북한 구조상. 뭐 그런데 그 최고인민회의 그 시정 연설을 통해서 대외 메시지를 발신했던 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 4월 달에, 그때는 이제 2월에 하노이 논의 끝나고 분위기 조금 안 좋을 때였어요. 나와가지고 미국한테 이제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한테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사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뭐냐,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면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평화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는 자기가 결정해서 이제 할 문제다라고 하는 여지를 날겨뒀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달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그때는 이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본인이 결정한 걸 발표하고 바로 이제 복원하고 10월 달부터 그런 것들, 이게 안 좋은 국면을 좋은 국면으로 바꿀 때 결정권은 자기가 있다는 걸 보여줬던 게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와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와서는 지금 분위기상은 안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연초부터 미사일은 빵빵 쏘고 있는데, 아니 몇 달째 어떤 대외 메시지도 내놓지 않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이 있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센터장님. 안 그래요? 예, 우리가 기대했던 대외 메시지 나오는 포인트, 이 2월 6일, 네. 그거는 이제 작년부터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급하게 발표된 게 아니라 일정 발표는 작년 연말에 했어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2월 6일에 아무래도 대외 메시지를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상황이 좋아지면 뭔가 하겠지도 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와보니 오미크론 변수도 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도 아예 가지도 못하고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아마 좀 발표를 못하고 좀 넘어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직도 좀 기다리고 이제 계속 뜸들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센터장님한테 노친톡 알림이 울렸구만. 아니 근데 지금 뭐 어려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혀 어려운 게 없었는데 단어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한 2주 쉬고 왔다고 괜히 뭐 2주 동안 알아였다면서 본인도 쉰 거 아니에요? 쉰 것 같아요. 아니 아라가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라래. 아유 예. 정스트라다무스 캐릭터를 힘들게 얻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답변. 안 돼. 국제사회가 기다리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회 메시지 언제 나올지 딱 예언해주세요. 아이 그걸 어떻게 예언을 해? 아니 그리고 말이죠. 제가 아라라고 했는데 대답을 하네요. 그러니까 자인한 거라니까요. 자기가 자인한 거야. 근데 듣고 보니까 말이죠. 네. 우리 아란지 노친톡인지. 네. 우리 정스트라다무스 그러고 보니까 깜빡하고 있었어요. 예언 들어가야죠. 이거요. 참 어려운 거긴 한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2월 16일 날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이 있습니다. 그때 발표할 가능성이 하나가 일단 있고 두 번째가 또 큰 게 4월 15일 날 이제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 있죠. 이 두 개 중에 언제 열병식을 또 크게 하겠죠. 그때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대회 메시지를 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반반이잖아요, 지금도. 이게 또 불친절하다고 느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하나를 꼽으면 좀 위험한데 네, 꼽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4월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그렇죠. 2월 16일은 아직은 또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에요. 특별히 뭔가 이야기를 하기가 아직은 좀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을 거라고 볼 것 같고요. 3월 9일 날 우리 이제 대선 끝나고 차기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지 조금 윤곽이 보일 때 그럴 때 맞춰서 아마 4월 달쯤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왕스트라다무스의 등장도 좀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우리 왕 박사님,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자면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아하. 네. 이 참 예측하는 게 참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북한을 예측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 1000명쯤 된다 그래요.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저도 1001번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트랙이 있어요. 첫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전격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서 개방을 하고 경제 발전하고 이런 거를 할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미국한테 속아가지고 혹시 큰일이 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역시 믿을 수가 없다. 그냥 문 꽉 걸어 담그고 중국하고만 살짝 하면서 자력 경쟁하고 미국하고는 끝까지 그냥 대결구도로 나가고 미사일 계속 쏴대면서 미국이 무릎 꿇고 들어올 때까지 그냥 버텨보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걸 하고 싶은데 두 번째 것도 어려우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서 일본 쪽으로 계속 이제 시기를 기다려보는 거죠. 아니 정리하자면은 어쨌거나 세 개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 장황해요. 네네. 어머, 네. 참. 그래서 언제냐고요? 언제냐고요? 이제 정대진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4월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고 4월에 이제 그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제가 볼 때는 2번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풀어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그렇군요. 어렵네. 그렇군요. 아니 어쨌든 33.3% 확률이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두 분이 박수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궁금하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 어쨌든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자, 저희 이번 주 친톡 마무리 멘트 또 요즘에
핵심 키워드가 정정당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맞아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행보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현재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이 모든 것에 가장 필요한 게 정정당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격하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늘 그랬던 것처럼 어떤 장애물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인들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승패의 결과를 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정정당당하고 멋진 승부, 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극적인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저희도 베이징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 선수들에게 다 같이 힘찬 응원을 보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파이팅! 파이팅!